김정인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의원께서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오리무중에 빠져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정현 의원의 대표 당선을 축하를 드리고, 아울러서 몇 가지 새로운 새누리당 대표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이 국회는 지난 4월 13일 선거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국회가 협치를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항도 통과를 시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 여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종전과 같은 사고로서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척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여당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있을 것 같으면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이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여야가 제대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타협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요정의 미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신 이정현 대표께서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모셔온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대한 이 협의도 누구보다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접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시고, 그러한 인식을 대통령과 교감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이 돼서 청와대와 여당의 그냥 협조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이 점에 있어서 이 국회가 원원이 될 수 있도록 이정현 대표의 여당 대표로서의 역량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구상원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정현 신임 새누리당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분이 살아오신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하고 당선 자체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인상적인 그런 당선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여야 관계 또 의회 운영에 있어서 원만한 그런 여야 관계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분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러한 첫 번째 길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민심을 잘 수렴해서 대통령과 청와대를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국정 운영이 되게 하는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의 방법, 첫 번째 길을 택하신다면 참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걱정이 있고요. 오히려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길을 좀 걸어달라. 그래서 민심을 청와대에 잘 전달해서 대통령과 청와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집권당 대표가 해주신다면 뭔가 대한민국에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누진제 때문에 무려 11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이런 기이한 부담을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트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또 원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희한한 것이 다수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서 기업들을 살찌우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그렇고 통신요금이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자신이 지불해야 되지 않을 비용들을 너무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시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제도의 개편, 또 통신요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제가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이 로밍 요금제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핸드폰을 키기만 하면 요금이 2만 원, 3만 원씩 그냥 해외에서 물려야 되는 이런 황당한 요금제, 이것도 개편해야 됩니다. 국민 부담을 안기는 것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이런 위정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기세, 전기요금의 개편, 통신요금제 개편을 이번 여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핵심적인 이슈로 계속해서 해결을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미뤄두었던 전면 개각, 청와대 쇄신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오래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개각을 하실 거면 지체 없이 전면 개각과 청와대 쇄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정운영의 패턴을 바꾸겠다고 하는 의사표현은 결국 인사 쇄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춘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중기료 문제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이 발표한 전기료 원가를 보면 가정용 전기는 일반용 전기의 약 15% 정도 더 비싸고 산업용보다는 한 30% 비싼 걸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가 계산이 과연 맞는 건지부터 우리가 제대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가정용 전기료의 원가가 거리의 일반 상가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보다 15% 이상 비싸야 되는 이유가 뭐죠? 도대체? 또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보다 또 그런 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가 30% 이상 비싸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기 과소비의 주범이 결코 가정이 아닙니다. 최근 통계를 봐도 가정용 전기의 전체 소비 중 비중은 약 15% 이하밖에 안 됩니다. 일반용이 30%, 산업용이 50%입니다. 산업용 50% 중에서도 약 절반 정도가 50개 큰 공장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0대 대기업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게 3조 5천억이 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최근 우리 당 의원이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특히 대기업 이 공장들의 전기 사용이 이대로 과연 사회적 정당성 또 경제적 합리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성은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뒤집어 말해서 단위 생산당 에너지 소비가 일본의 2배라는 겁니다. 값싼 산업용 전기료가 이런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 구조를 조장하고 확대시켜 왔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우리나라 채광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60% 이상 매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특히 이 제철소들이
고정비 왜곡 등 이 원가를 너무 낮추어 가지고 사실상 보정을 주고 있다, 이런 혐의를 씌운 겁니다. 그게 전부 다는 아니고 우리가 다 인정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런 빌미를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 전체를 이제 에너지 절약형 산업 구조로 재편하고 그런 산업 설비를 만들도록 기업들에게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계속 추가로 지어야 되는 이런 잘못된 전력 공급 정책도 수정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마음껏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에어컨 사용은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특히 어린 아기들을 키우는 그런 집에서 전기료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있는데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특히 또 노인 어르신들, 이 더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어르신들도 에어컨이 있는데도 잘 못 틀고 사십니다. 심지어 경로당을 가봐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주는 그런 지원금으로는 에어컨을 만큼 못 틀어서 거의 꺼놓고 있는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용 전기료 누진 체제에 대해서 손을 보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저희 당에서 이제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반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기요금 체제 개편 꼭 이뤄내겠다는 말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계호 비대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지난 6월 30일로 강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항의를 해서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단식에 의해서 특조위 상임위원들의 릴레이 단식이 지금 15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릴레이 동조 단식도 일주일째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강제 중단은 이 특조위 활동 그 시작을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로 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부 태도는 참으로 대한민국을 상식이 없는 나라, 또 순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성을 마친 날은 언제입니까? 우선 특조위원들이 임명이 된 날이 2015년 3월 5일입니다. 또 시행령이 제정이 된 날은 5월 11일입니다. 실무 요원들이 배치를 마치고 또 예산 배정을 완료해서 실제로 활동이 시작된 날은 2015년 8월 4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조위의 활동을 시작한 날은 분명히 2015년 8월 4일입니다. 그래서 특조위 활동의 종료일은 2017년, 그러니까 내년 2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과 유가족들이 희망을 하는 세월호 선체 인양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가장 큰 증거물인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회가 선체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체 조사를 비롯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예산 지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드시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